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좀 마음이 무겁네요. 미국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시장 한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래도 또 주말 동안에는 어차피 장이 안 열리니까 좀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 저는 또 내일 또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주말은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이틀 연속으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방송을 하고자 할까 말까 하다가 좀 뭔가 안정적인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계속 동일한 얘기 할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1.9%까지 막 강세를 보였었고, 그래서 시장 좀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일어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고요. 또 파월 충격이 지속되면서 금요일 새벽, 금요일 마감된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5%대 급락을 했고, 다우존스가 2.8%대, 그리고 S&P 500 지수 2.7%대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의 하락이 981포인트예요. 그래서 거의 1000포인트에 가까운 좀 하락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시장에 공포감을 주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이제 노무라 쪽의 보고서가 또 문제가 되었어요. 노무라 쪽에서 연준이 다음 달에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고 6월과 7월에 각각 75베이시스 포인트씩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0.5%가 아니라 0.75% 금리 인상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충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빅테크들의 하락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왔죠. 애플이 2%대, 그리고 엔비디아가 3%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2%대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금융주 쪽에서 좀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멕스 같은 경우는 카드 소비 증가로 인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대 하락을 했고, 금융주들 골드만삭스가 4%대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존스의 하락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강화 이런 부분들로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메타, 그리고 목요일은 애플과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뭐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어쨌든 다시 한번 다중바닥을 만드는 정도 하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지되었던 자리 한 12,500선 정도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 또다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어제 그래도 좀 다행스러웠던 거는 장중에 1.3%까지 하락했던 거를 아랫꼬리를 달고 0.86% 정도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01포인트가 모자랐어요. 2704.72포인트에 시작을 했다가 71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봉을 만들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랫꼬리 그래도 어쨌든 길게 달았다는 점에서 국내 주시장은 그래도 2700포인트에 대한 좀 지지력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 어제 뭐 분명 괴롭혔지만 2700선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2700선대 위에서 마감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다음 주에도 좀 비슷한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좀 반등 분위기가 이어질 상황에서 미국 증시의 급락이라든가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한 부분, 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만 또다시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600포인트 안에는요,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언더슈팅 하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종목들을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막 신고가를 가는 업종이 있어요. 손해보험 업종이라든가 은행 업종,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업종이 금융지주사와 그리고 보험주는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화두기 때문에 매도도 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대해상 어제 4%대 강세를 보이면서 33,550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요, 지금 뭐 일봉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좀 주봉이나 월봉을 좀 한 번씩 봐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2016년, 2017년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기업이 현대해상이에요. 그때 49,7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현재의 모습도 뭐 충분히 최소한 4만원대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요, 금리 인상이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초기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게 보험업종입니다. 삼성화재 비슷하겠죠. 삼성화재도 일봉상 보면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슈가 있었어요. 배당을 생각보다 많이 안 줘가지고 한 차례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이슈가 있었고, 그만큼 그렇게 이제 매를 맞았고 주주들에게 또 매를 맞으면은 올해는 배당을 잘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 수준, 역시 마찬가지로 한 25만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보험업종 하면은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가장 많잖아요.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화재 충분히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뭔가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충분히 저점에서는 모아갈 만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쪽도 마찬가지예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2.6% 상승을 하면서 61,900원대 기록을 했는데, 충분히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다시 올라갔다가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밀릴 때는 항상 금융지주사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포트폴리오에 좀 포함을 시켜놓고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월봉상 보시면은 한 69,000원대가 전고점이에요. 뭐 충분히 이렇다면은 역시 7만원대 신고가 기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한지주도 요즘에 핫하죠. 어제 같은 경우 보시면요, 장중에 1.3%대까지 하락 거의 출발을 했다가 1.9%대까지 상승, 그러면서 상당히 큰 폭의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지주사들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다. 그리고 일봉상 봤을 때는 좀 무서울 수 있겠지만 주봉상, 월봉상 봤을 때는 여전히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금융지주 48,750원인데 뭐 21선을 뭐 상당히 깔끔하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기업들 월요일날 좀 뭐 조정받거나 하면은 그럴 때 오히려 어쨌든 또 매수의 기회인 거예요. 마이너스에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자리가 21선 위에 있다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또 수렴하고 있고, 그런 자리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식료 관련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인플레이션 시대, 인플레이션을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대형 음식료 관련주들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CJ제일제당 2%대 강세를 보이면서 41만 2,500원대까지 기록을 했고요. 대상 역시 마찬가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26,050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대상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충분히 3만원 가야 되는 거예요. 3만원. 그리고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식료 관련주들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기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현금성 자산이 좀 많고 뭐 그런 기업들,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주말 동안에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하락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시장이 빠진다고 다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종목들 또 발굴하는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